2년째 대구 시내버스를 모는 김순례.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에게 닥친 건 시댁의 끝없는 무시와 모욕이었어요. 버스기사 주제에 격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시어머니. 점점 냉랭해지는 남편의 태도까지. 순례는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어느 날 순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12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치밀함으로 완벽한 반격을 준비한 순례. 그녀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설정 대구 시내버스 기사 삶의 궤도. 대구 시내를 달리는 402번 버스 운전석에 앉은 김순례는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 첫 차 시간이죠. 순례는 핸들을 꽉 잡고 엔진을 걸었어요. 아이고, 순례 기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병원 가시는 길이죠. 그래요. 무릎이 또 아파서 말이에요. 순례는 할머니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12년째 이 노선을 다니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정시운행, 안전운전. 이 두 가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차창 밖으로 대구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례는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달렸을까요?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전문대도 중퇴하고 바로 일터로 뛰어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순례야, 오늘 막차 끝나고 또 봉사 나가지. 동료 기사인 김철수가 말했어요. 응, 할머니들 저녁 식사 배달이 있거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돼. 순례는 막차 운행을 마친 뒤에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야식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동료 기사들과 함께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순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었죠. 순례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밤에도 와주시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봉사활동 중에 순례는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대구시립병원 행정팀장이었던 진우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 담당자였어요. 순례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매일 이렇게 봉사하시다니. 그냥 필요한 일이라서요.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진우의 따뜻한 마음에 순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박 여사는 첫 만남부터 순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버스 기사라고요. 아이고, 진우야. 왜 하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박 여사는 교양과 학벌을 무엇보다 중시했어요. 대학 교수였던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안 분위기가 그랬죠. 어머니, 순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우가 말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박 여사는 순례에게 예절 검사를 했습니다. 순례야, 차 대접하는 법 제대로 배웠니? 손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해. 교양 있는 집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순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처음엔 진우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거든요. 어머니, 순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성실한 건 좋지만 그래도 격에 맞는 교육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순례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조금만 더 신경 써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되게 행동하면 어떨까 싶어서. 순례는 점점 가족 모임 참석을 줄였어요. 그 대신 버스 운전과 봉사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정류장마다 이용하는 승객들의 특징을 메모하고 블랙박스도 꼼꼼히 관리했죠. 이런 게 바로 자신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례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우가 말했어요. 봉사하고 오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네. 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생각해봐. 순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면상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미묘한 냉소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죠. 해시태그 챕터 2 갈등의 고조 교양시험과 생활 침투. 순례야, 여기 신문 좀 받아 써봐. 박 여사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가족 식사 자리였는데 갑자기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였죠. 어머니, 밥 먹는 시간인데. 공부의 시간이 따로 있나? 자, 받아 써봐. 박 여사는 신문 사설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순례는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순례가 받아 쓴 걸 박 여사가 확인했어요. 여기 정책이라고 썼네. 정책인데. 문해력이 부족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제대로 공부해야지. 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며칠 뒤 진우가 어휘집을 들고 왔습니다. 순례야, 이거 매일 외워. 다음 달 친척 모임에서 발표할 일이 있을 텐데. 무슨 발표를?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야. 며느리들 교양 점검 시간이래. 순례는 어휘집을 받아들었어요.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어졌죠. 기사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면서도 어휘집을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순례야, 왜 그런 걸 외우고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셨어. 아이고 힘들겠다. 괜찮아.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진우는 순례의 연습 모습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친척들 단톡방에 올렸죠. 우리 순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영상 속 순례는 어휘집을 보며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네. 원래 그런 집안 출신이면 당연하지. 순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실수로 얘기해버린 거였죠. 언니, 영상 올린 거 봤어요. 무슨 영상? 진우 오빠가 올린 거요. 언니가 공부하는 거. 순례는 집에 돌아와서 진우에게 물었어요. 내 영상을 왜 올렸어? 응원하는 마음에서 올린 거야. 응원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열심히 하는 모습인데. 순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뭔가 단단한 게 생기기 시작했죠. 박 여사는 손주 교육 문제까지 꺼냈어요. 순례야,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어떡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도 좋지만 가정이 우선이지. 야간 근무도 그만두는 게 어때?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진우 혼자 벌어도 충분하잖아. 순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립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갑자기 남편에게만 의존하라는 거였죠. 진우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순례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주말 근무도 좀 줄이고 주말에 후원에 참석한다며. 그건 중요한 일이야. 지역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거든. 순례는 회사 배차팀과 조율해서 근무 스케줄을 지켰어요. 봉사활동도 시간표를 다시 짜서 계속했죠. 순례 기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박 여사가 전통 방식대로 상차림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순례야, 제사상은 격식을 지켜야 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야 한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 양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기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 진우는 순례의 노선 변경을 제안했어요. 순례야, 좀 더 가까운 노선으로 바꿔봐. 왜요? 통근하기 편하잖아. 차도 당분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다녀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씩 순례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순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노선 기록을 정리하고 생활 루틴을 치밀하게 짰죠. 압박이 심해질수록 순례는 더 정교해졌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터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챕터 3 전환점의 전주 공개 망신과 행동의 방아쇠. 박 여사의 제사 후원의 뒤풀이 자리였어요. 지역 유지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격식 있는 모임이었죠. 자, 다들 모였으니까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해볼까요? 진우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무슨 게임이요? 벌칙 게임이에요. 간단한 동작 테스트인데. 술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우의 표정에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순례야, 너부터 해봐. 저요? 응, 간단한 거니까 걱정 마. 진우가 뜨거운 육개장 그릇과 술잔을 순례 앞에 놓았어요. 이걸 들고 저쪽 테이블까지 걸어가는 거야. 흘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찬물이나 빈 그릇을 들었는데 유독 순례에게만 뜨거운 국물을 줬어요. 게다가 술잔까지 함께 들라고 했죠. 이거 너무 뜨거운데. 괜찮아. 조심하면 돼. 순례는 어쩔 수 없이 그릇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에 닿았지만 참고 걸어갔죠. 그런데 중간에 그릇이 미끄러지면서 국물이 옷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순례야. 뭐 하는 거야? 진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미안해. 그릇이 너무 뜨거워서. 예의가 부족해. 이런 자리에서 실수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네. 집안 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순례는 젖은 옷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렸죠.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7시 23분. 이 시각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젖은 옷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죠. 진우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박 여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과장해서 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서툴러서 말이에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도 순례에게 사과를 요구했어요. 순례야, 진우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제가 왜 미안하다고 해요? 실수했잖아. 남편 체면을 구겼는데. 순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메모했죠. 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철수야, 행사장 주변에 CCTV 있나?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 순례는 행사장 주변 상가의 CCTV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각 전후에 자신의 동선을 정리했죠. 회사 인사팀에도 사전 상담을 신청했어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일인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동료 기사인 김철수가 조언해줬어요. 순례야, 요즘 개인 기록 관리하는 앱들이 좋더라. 사진도 저장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도 되고. 고마워. 한번 써볼게. 순례는 그날부터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내용, 사진, 목격자, 시간을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했죠. 마음속 분노는 치솟았지만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기로 한 거였죠. 그 공개 망신 사건은 순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계의 균열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증거가 된 거였죠. 순례는 그날 밤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우와 박 여사가 체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확신했죠. 이제 그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순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전환점에 이르는 내부 준비가 사건 아카이브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해시태그 챕터 4 전환점 클라이맥스의 서막 외도 단서와 이동 데이터. 순례는 진우의 후원의 참석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근무표와 대조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됐거든요. 화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는데 후원의 모임은 목요일이래. 진우가 말하는 일정과 실제 귀가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순례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죠. 가정용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위치 로그를 보니까 특이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앞에 왜 이렇게 자주 서 있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이 시간씩이나 말이에요. 순례는 진우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어요. 이 카페, 필라테스 스튜디오 옆에 있는 곳이네. 같은 상호에서 일주일에 2번씩 결제가 되어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씩 말이죠. 혼자 가면서 아메리카노를 2잔씩 사. 순례는 자신의 노선을 다시 살펴봤어요. 402번 버스가 그 스튜디오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정류장별 탑승객 메모를 뒤져보니까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어요. 이 여자 매주 화요일 밤에 타네. 필라테스복 입고. 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반복해서 버스에 탔던 기록이 있었어요. 순례는 그 여성의 특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죠. 키 165cm 정도, 긴 생머리, 20대 후반. 순례는 스튜디오 인근의 도어락 출입 시간대를 조사했어요. 상가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거든요. 최근에 그 스튜디오 출입이 좀 이상해요. 영업시간 끝나고도 불이 켜져 있고. 언제쯤이요? 화요일, 금요일 저녁. 보통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우의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그 시간대에 특정 번호로 통화가 집중되어 있었죠. 동료 기사들과 교대 시간을 맞춰서 현장 확인을 했어요. 철수야, 저기 스튜디오 쪽 좀 봐줄래? 왜, 무슨 일이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철수가 망원 렌즈로 스튜디오 입구를 촬영했어요. 진우가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죠. 순례야, 이거. 사진 저장해줘. 순례는 지역 커뮤니티도 뒤져봤어요. 그 스튜디오에 대한 글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투자자를 구한다고 하네요. 젊은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래. 투자자요. 네, 사업 확장하려고 후원자를 찾는다고. 순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동 데이터, 결제 기록, 현장 사진을 시간 순으로 배치했죠. 화요일 오후 7시 법인카드 카페 결제.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스튜디오 앞 차량 주차. 화요일 오후 9시 45분 스튜디오 입장 사진. 화요일 오후 11시 20분 차량 출발. 삼각 증거가 완성됐어요. 이동 경로, 결제 내역, 현장 목격이 모두 일치했거든요. 순례는 법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우가 소속된 후원회의 윤리 규정도 찾아봤죠. 공직자 윤리 강령 위반 신고 절차가 있네. 진우의 평판 기반 활동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 행정팀장이면서 지역 후원회 임원인데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을 거였거든요. 순례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 외도 확인과 동시에 반격의 무기까지 준비된 거였어요. 순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죠. 해시태그 챕터 5 심판일 현장 압박과 평판 붕괴. 순례의 봉사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 인근에서 상가를 하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요즘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 어때요? 아, 거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어떡해요? 영업시간 아닌데도 불이 켜져 있고 남자분이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남자분이요? 네, 정장 입은 중년 남성. 차도 비싼 걸 타고. 순례는 이런 증언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어요. 날짜와 시간, 목격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죠. 스튜디오 투자 예정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례가 익명으로 제보한 윤리 리스크 보고서를 받아본 거였죠. 투자 계약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투자 대상 업체의 운영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어요. 투자자는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평판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손을 떼는 타입이었거든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XX 필라테스 스튜디오, 부적절한 관계 의혹, 후원자와 원장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약 취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진우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윤리위원회에 익명 제보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박진우 팀장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외부 활동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는 행사 중 모욕 사건과 외부 평판 리스크를 함께 검토했어요. 순례가 제출한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된 거였죠. 박 여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무마하려고 했어요. 이런 일로 가정이 깨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증거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를. 하지만 이미 제3자들의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였어요.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죠. 스튜디오 원장은 투자 철회 통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윤리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큽니다. 사업 파트너십이 어려울 것 같아요. 원장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단축하고 임시 휴업 공지를 게시했어요. 회원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죠. 순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님, 이 자료들 검토해 주세요. 사진, 이동 로그, 결제 내역, 증언서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네요. 혼인 파탄 소송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외도 정황이 명확하고 모욕 사건까지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는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실명은 노출하지 않고 사실 중심의 타임라인만 정리해서 올렸죠. 공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 개인적 일탈이 공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어요. 스튜디오 쪽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내부 분쟁이 생겼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까지 타격받잖아.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지역 상권에서의 신뢰도 급격히 떨어졌죠. 한번 생긴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심판의 천막이 공적 평판의 붕괴로 시작된 거였어요. 순례의 치밀한 준비가 현실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단계였죠. 해시태그 챕터 6 심판이 법적 절차와 권리 회수. 김 변호사가 소장을 준비했어요. 혼인 파탄 책임,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사와 근로 병행에 따른 손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청구하겠습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 상대방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어요. 진우와 스튜디오 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죠. 법원에서는 임시 조치를 권고했어요. 당사자 간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과도 보조자료로 제출됐어요. 진우의 경징계 처분이 법적 증거로 채택된 거였죠. 첫 번째 법정에서 진우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사업 상담차 만난 거고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뭔가요? 김 변호사가 현장 사진을 제시했어요. 영업시간 외에 2시간씩 함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건 진우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이동 기록과 결제 내역, 현장 사진의 연동성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순례는 양육과 생활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했어요. 12년간의 근무 기록입니다. 지각이나 결근이 한 번도 없어요. 상벌 기록도 깨끗하고 봉사활동 증서도 여기 있습니다. 모범 시민으로서 생활해온 증거들이네요. 박 여사 측에서 학력과 교양 문제를 제기했어요. 며느리의 교육 수준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도한 건데 그것이 법적 쟁점과 무관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인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 교육 강요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분할 협상이 시작됐어요. 피고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정용 차량과 예금의 6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겠습니다. 위자료 산정도 순례에게 유리했어요. 공개적 모욕과 지속적 인격 침해,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원장 쪽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투자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추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손해액도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합의를 원한다면 손해액 전액 배상과 사과문 게시를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승소. 제3분할 60대 40, 위자료 3천만 원, 스튜디오 측 손해배상 2천만 원. 지역사회에서는 이 결과를 종결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잘못한 쪽이 대가를 치른 거네. 순례 씨가 정말 대단하다. 논란이 사그라들면서 일상이 돌아왔어요. 순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원이 생겼죠.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해보자. 심판의 두 번째 막이 권리 회수와 공식 문서로 마무리됐어요. 순례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거였죠. 해시태그 챕터 7결말일 재기 설계와 직업적 확장. 순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동약자 지원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기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업이었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거나 장을 볼 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순례야, 정말 하는 거야? 동료기사 철수가 물었어요. 응, 야간 병원 이송, 심야 귀가 도움, 장보기 동행까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좋은 아이디어네. 순례는 12년 버스기사 경력을 살려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배차 알고리즘도 도입해서 대기 시간을 줄였죠.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앱도 만들자. 은퇴한 동료 기사들과 일할 의욕이 있는 청년들을 연결했어요. 김 기사님, 파트타임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가 도움이 될까? 경험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청년들한테 안전운전 알려주시면서 일하시면 돼요. 세대 혼합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경험 있는 기사들이 신입들을 지도하고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구조였죠. 첫 달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왔어요. 낙상 사고 제로, 정시 도착률 95%.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아요.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순례 씨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 다닐 수 있어서 고마워요. 혼자서는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 힘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릴게요. 지역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건이 아니라 서비스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했죠. 대구 시내버스 기사 출신 순례 씨가 만든 이동약자 지원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년간 쌓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개입하지 못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관계가 정리됐고 순례의 독립적인 생활이 확립됐거든요. 진우는 직장 내 신뢰 회복을 위해 별도의 재교육 과정에 들어갔어요. 지역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순례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무, 협동조합 운영, 안전교육. 세 가지 축으로 일상이 재편됐죠. 아침엔 버스 운전, 오후엔 협동조합 관리, 저녁엔 안전교육 강의. 바쁘지만 보람 있는 루틴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순례 씨, 정말 멋있어요. 후배 기사가 말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야. 통쾌함이 단순한 복수에 그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해시태그 챕터 8 결말이 정의 실현의 감동과 남은 궤도. 협동조합이 정식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순례는 노선 앱을 정식 공개했죠. 실시간 배차 현황과 기사 프로필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어떤 기사님이 오시는지, 언제 도착하시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자 만족도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체감 안전도 98점, 친절도 96점, 시간 준수율 94점. 특히 기사님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순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교육 자료로 만들었어요. 권리 보호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의였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만 말고 기록하세요. 시간, 장소, 상황, 증인.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기록해도 큰 힘이 됩니다. 동료들도 변화했어요. 모욕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는 표준 절차를 만들었거든요. 순례가 만든 매뉴얼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회사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가 생기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였죠. 박 여사는 공식 사과 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지역사회는 결과로 모든 걸 판단했죠.
순례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시작했잖아. 순례는 직업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전문성을 확장하는 길을 택했죠. 버스 기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하게 된 거였어요. 순례 기사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하세요. 이용자 가족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부르기 전에 순례 기사님께 연락드렸거든요.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셔서 생명을 구했어요. 개인적 분노가 서비스 혁신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온 거였죠. 노년층 이용자들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순례 씨 협동조합 정말 좋더라. 밤늦게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줘. 장보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기사님들이 정말 친절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입소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죠. 부산에서도 같은 모델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순례 씨가 만든 매뉴얼 좀 공유해 주세요. 순례는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무시와 모욕이 제도와 서비스로 재가공됐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가 된 거였죠.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순례는 오늘도 아침 6시에 버스 운전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신감과 보람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오늘도 안전 운행 갑시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대신 안전한 귀가와 공정한 절차가 일상이 되는 따뜻한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순례가 있었습니다.